1970년도는 아파트의 건설의 시대이긴 한데 선분양 제도가 나왔고 단지형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과 광고를 통해서 중산층 이미지를 가스라이팅하는 본격적인 시대입니다. 제가 진짜 자주 보는 자취남, 유부남. 맞습니다. 네, 자주 봅니다. 네, 자취남이 하는 유부남인데 네. 이게 신혼부부들이 어떤 집에 살 거냐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단독주택 살고 싶어요라기보다는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왜 생겼나라는 그 시점이 1970년대이고 자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는 제 지식인 양 막 말씀을 드리지만 90% 정도는 박철수 교수님이 얘기한 것들이 제가 체화돼서 제 거인지 아니면 그분의 것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 이야기를 책을 보면서 지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 두 장 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차용해왔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네. 결혼을 요즘에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집 구비를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되게 그쵸. 많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사정이 어려워서 결혼의 시작을 다세대 다가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시작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난 좋은 아파트를 가실 거야 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 시대에서 시작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상인이라는 분이 쓴 아파트에 미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은 평등사회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 평등사회가 우리가 하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평은 우리는 아파트의 평수 그 다음에 등은 자녀가 학교에서 몇 등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레이드는 나눠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슬픈 상황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한강 맨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이미지는 1969년도에 한강 맨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가 처음 등장한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20년대부터인데 네. 그 현재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미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조금 과언이지만 그래도 거의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처음 진행되고 나서 문제는 분양이 너무 안 됐습니다. 네, 분양이 너무 안 돼서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당시 주택공사 사장이었는데 그때 사장이라 안 부르고 총재라고 불렀었거든요. 4대 총재인데 그 사람이 이런 회고록을 씁니다. 1968년도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신문 광고에 나온 주택의 8알이 맨션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한번 지어볼까? 예전에는 가난한 아파트를 지었는데 우리도 비싼 걸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출장을 갔다 옵니다. 너무나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너무 선풍적으로 잘 팔리니까. 우리도 너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팔렸습니다. 이때 면적을 보면 단위 세대 면적 기준이 기존에 있었던 거에 한 3배에서 4배니까 당연히 이걸 살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지을 만한 건설사도 없었기 때문에 주택공시공사에서 본인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시행도 본인들이 하고 건설도 본인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짓기 전에 그 마포 아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선 분양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은 분양이 안 됐으니까 아직 못 진 상태에서의 투자금은 700세대를 짓는데 예상 규모가 당시의 돈으로 30억 원 정도였었는데 800만 원을 광고비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을 32평짜리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씁니다. 근데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30억 원 중에 1000만 원이면 진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에서. 근데도 이제 그래서 실제로 분양이 저조해서 당시에 이거를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너네가 사 하면서 책임 분양을 시키기도 하고. 와, 좋았겠다. 근데 돈이 아니지. 없으니까.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소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살았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강부자나 패티김 같은 셀럽이 산대 이런 소문들을 막 만들면서 여기 좋은 데인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이랑 똑같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수동에 있는 거 김수현이 샀대라고 해서 갤러리 폴에 막 비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 마포 아파트 사진인데 아마 그 맨션의 유전자는 마포 아파트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단지 내 이제 놀이터와 공원이 이제 원래는 나라가 제공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이제 단지 안으로 되다 보니까 단지 주민들의 자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라에서는 만들어줄 의욕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사진은 오늘 준비하진 않았지만 연희동에 소형주택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거기도 보면 아예 거기는 단지를 중정으로 배치해서 중정에 그 놀이터를 줘서 아무도 못 들어온 쾌적한 그런 쾌적하다고 하긴 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우리끼리의 놀이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이제 단지 내 시설과 단지 외의 시설들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곳을 보면 마포 아파트랑 유사하게 한강맨션도 이런 큰 놀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 팔렸었는데 이제 1차 광고가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의 특징이 아니라 단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가들이 아파트는 좋은데 단지는 틀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단지의 시작은 여기서 이제 퍼블리싱되는 순간인데 그것들을 잘 보면 우리는 교통이 좋고 자녀 교육 이때도 자녀 교육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물이 잘 나오고 알루미늄 창이고 왜냐면 외장에서 반짝반짝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놀이터와 정원 주차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쇼핑센터가 있으니까 장을 쉽게 볼 수 있고 온수도 항상 나와요. 아까 1층 위로 안 올라온다는 데서 잘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침대 생활할 수 있어요. 사실 온돌이 더 좋은데 침대가 이제 서구식 사회처럼 됐고 그다음에 여기 좀 저 발목할 만한 거는 단지 주위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걸 되게 자랑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다고 하는 상황이 돼서 이게 이제 지금의 아파트의 뭐 표상처럼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76년도에 이것도 그 주택공사 내부 잡지인데 이거 보시면 웃긴 게 있습니다. 보통 부잣집에 가면 러그가 깔려야 될 것 같잖아요. 서양 집에는. 근데 돗자리. 네, 근데 저 러그가 아니라 화문석이 깔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 티테이블도 예, 맞습니다.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믹스매치. 테이블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저거. 밥상. 그러니까요. 한국식 뭔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꽃꽂이는 했는데 그 앞에 재떨림이 있어서 아빠는 담배를 여기서 펴도 되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창문 옆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 많이 없었는데 실외기가 있는 중산층을 보였고 더 웃긴 거는 저 테니스 채입니다. 맞아요. 트로피도 있고 테니스 채 있는데 정구장이 있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구장. 오래간만에 들어본 용어였습니다. 네. 근데 이 76년도에 이런 과장된 지금 막 음악으로 치면 시티팝 같이 경제에 부응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1976년도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냐면 1차에서 3차 경제개발 5개년이 다 끝난 순간이어서 우리나라는 10%씩 매년 성장했을 때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그쵸. 이런 것들을 보급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선분양 산업을 계속했고 이런 것들로 안 팔렸지만 단지 내에 너네는 노력하면 수영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진짜 수영장 있었어요? 예,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그 해에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같은 해 타워호텔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주말에 호텔 수영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니 얼마나 고급주택처럼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즐길 여유가 됐으면 집도 됐었고. 참고로 이 즈음이면 우리나라 소득이 아직 5,000불이 1인당 소득이 5,000불이 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맞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대 이후에는 이런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고급 단지를 가르기도 했고 그래서 테니스장도 자랑을 했었습니다. 아까 테니스 라켓도 보셨듯이 법정으로 일부 기간은 정구장을 꼭 둬야 되는 법규도 잠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주민공동시설이 다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조금씩 팔린 이유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광고할 때 배경이 됐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 시범 아파트 같은데? 저거는 맨션이고 오른쪽에 시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시범 아파트. 네. 그래서 이렇게 도시성을 보여주는 데는 항상 맨션 아파트들이 배경에 깔려 있어서 처음에 맨션 아파트는 분양이 잘 안 돼서 2차 광고도 막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물 엄청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반포주공, 그다음에 삼익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들이 주택 공급 시스템으로 되면서 공급자 중심의 이제 고급이 만들어졌고 아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